사주 기초 어렵지 않아요. 비견, 겁재, 인성, 완전 정리. 사주는 옛날부터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인생 흐름을 살펴보는 데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면 어려운 한자와 낯선 용어들 때문에 금세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사주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 비견, 겁재, 인성에 대해 쉽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사주의 뼈대를 이루는 비견과 겁재란, 비견과 겁재는 사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뜻해요. 비견은 나와 아주 닮은 친구, 겁재는 나와 비슷하지만 경쟁하는 친구로 보면 됩니다. 비견은 성격, 생각, 행동 방식이 비슷해서 편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겁재는 경쟁심이 생기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같이 논 또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친구는 나랑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해서 늘 같이 다녔죠. 이게 바로 비견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랑 비슷한데 늘 경쟁하려 들고 물건도 빼앗으려 하고 뭔가 나보다 앞서가려는 느낌을 줬다면 그게 겁재예요. 이 두 친구 모두 나와 비슷한데 하나는 편안한 느낌이고 하나는 조금 부담스럽죠. 사주에서는 이렇게 나와 닮은 존재가 있다는 걸 통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비견은 나와 닮고 친근한 친구, 겁재는 닮았지만 경쟁하는 친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비견과 겁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비견은 나와 닮고 친근한 존재, 겁재는 닮았지만 경쟁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 두 요소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비견이 많다는 것은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립심이 강하고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혼자 뭔가 해내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겁재가 많으면 성격은 비슷하지만 경쟁이 많아져서 재산이나 기회를 놓치기 쉬운 구조라고 봅니다. 경쟁과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비견이 많은 사람은 혼자서 뭔가를 척척 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도움받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도와줄게라고 해도 내가 할게요 하며 혼자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겁재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비슷한 또래나 동료들과 자주 경쟁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장사를 했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엔 수입을 두고 갈등이 생기거나 신뢰가 깨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겁재가 많으면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동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비견은 혼자서 해내려는 힘, 겁재는 경쟁과 다툼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내 사주에 이 요소들이 많다면 그에 맞는 태도와 대처가 필요해요. 이제 비견과 겁재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시겠죠? 다음 장에서는 인성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안의 힘,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은 사주에서 마음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이건 성격이나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배움의 자세, 도덕성, 부모와의 관계, 생각하는 힘 등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침착하고 배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반면 인성이 약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해요. 인성이 강한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나 공부에 자연스러운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삶에 깊이 자리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죠. 반대로 인성이 약한 경우엔 배우는 것보다 즉각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더 많이 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했을 때 인성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반면 인성이 약하면 바로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인성은 사주에서 내면의 힘, 생각하는 습관, 배움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성이 많거나 적을 때 어떤 삶의 경향이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서 인성은 마음의 뿌리, 생각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인성이 많거나 적을 때 나타나는 성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깊고 말수가 적지만 진중하며 조심성 있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인성이 적으면 즉흥적이고 감정 표현이 자유로우며 때론 충동적인 행동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성이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행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인성이 많은 사람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믿음직하다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인성이 약한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요. 말도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장점이 있지만 실수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성이 많아서 늘 자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커서 잠도 못 주무시죠. 이런 모습이 바로 인성이 주는 깊은 정과 배려심입니다. 인성이 많으면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성향, 인성이 적으면 솔직하고 직설적인 행동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성을 잘 이해하면 더 나은 대인관계와 자기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견, 겁재, 인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삶의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견, 겁재, 인성의 조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비견, 겁재, 인성,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단순히 어떤 요소가 많다 적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견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신중한 성향을 보입니다. 겁재와 인성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외부의 경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존재한다면 나와 남을 모두 존중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며 경쟁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비견이 많은데 인성도 강한 사람은 일할 때 혼자서 척척 해내지만 남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 겁재가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람은 경쟁심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사하면서 경쟁 가게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자기 가게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인성이 조금이라도 보완된다면 경쟁 중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즉, 비견, 겁재, 인성은 각각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감과 대인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견, 겁재, 인성은 각각 나를 나타내는 성향이지만 서로 어우러질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요소가 강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결국 삶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조화가 실제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견, 겁재, 인성의 조화가 실제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늘 관계 속에 놓여 있죠. 그때 내 안의 비견, 겁재, 인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비견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이 크고 인성이 강한 사람은 좀 더 생각해보자는 태도를 갖습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은 지금 이겨야 한다는 욕심이 앞설 수 있어요. 이 셋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후회할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분이 자녀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비견이 강한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며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겁재가 강하면 자녀를 경쟁자로 느끼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성이 보완해주면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다른 입장도 이해해보자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인성입니다. 또한 이런 조화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건강,
재산 관리, 일상생활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비견은 내 고집과 자립심, 겁재는 경쟁과 욕심, 인성은 생각과 배려를 뜻합니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루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잘 잡고 사람들과도 부드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사주는 나를 이해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향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길잡이로 삼아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